지금 이 순간 내 발은 어디에 닿아 있는가? 왼발인가 오른발인가? 발바닥의 어느 부분이 바닥과 맞닿아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하루에 수천 걸음을 걷는다. 출근길에, 퇴근길에, 집 안에서 끊임없이 걷는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다. 걷는 동안 머릿속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떠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 몸과 마음이 분리된 채로 윗바사나 걷기 명상은 이 분리를 치유한다. 몸과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수행법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윗바사나라는 말의 뜻을 먼저 살펴보자. 산스크리트어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너머의 본질을 관찰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평소 현상만 본다. 발이 움직이고 걷고 서는 것만 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무엇이 발을 움직이게 하는가? 누가 걷는다고 결정하는가? 지금 손을 쥐었다 펴보라.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가? 아니다. 무언가가 손을 움직이게 한다. 그것을 의도라고 부른다. 손을 쥐겠다는 의도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손이라는 물질이 반응한다. 의도와 물질, 이 둘은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착각한다. 내가 손을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의도가 일어나고 물질이 반응하는 것이다. 여기에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 이것이 윗바사나 걷기 명상의 핵심이다. 걸으면서 의도와 물질을 분리해서 관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가? 방법은 간단하다. 매우 천천히 걷는다. 평소보다 5배는 느리게 오른발을 들어 올리겠다는 의도를 알아차린다. 그리고 실제로 발이 들리는 순간을 관찰한다. 의도와 움직임 사이의 미세한 간격을 포착한다. 들기,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감각을 느낀다. 발바닥에 가해지던 압력이 사라진다. 발목 근육이 수축한다.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옮기기, 발이 공중으로 이동한다.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몸의 균형이 미묘하게 변한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느낀다. 놓기, 발이 다시 바닥에 닿는다. 발 뒤꿈치부터 닿는가? 발바닥 전체가 동시에 닿는가? 바닥의 질감이 느껴진다.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처음에는 이 3가지 단계만 알아차린다. 들기, 옮기기, 놓기. 마음속으로 작게 이름을 붙인다. 라벨링이라고 부르는 기법이다. 왜 이름을 붙이는가? 마음이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주의력이 집중된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간다. 발의 움직임뿐 아니라 발이 가진 성질을 관찰한다. 가벼움과 무거움. 발을 들 때는 가볍다. 놓을 때는 무겁다. 이 변화를 느낀다. 단단함과 부드러움. 바닥은 단단하다. 발바닥은 상대적으로 부드럽다. 온도의 변화도 있다. 발이 공중에 있을 때와 바닥에 닿았을 때 온도가 다르다. 이 미세한 차이를 포착한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무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들기의 감각은 영원하지 않다. 금방 사라지고 옮기기가 온다. 옮기기도 사라지고 놓기가 온다. 이 흐름이 쉬지 않고 계속된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발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순간순간 변화하는 감각의 연속일 뿐이다. 영구적인 실체가 아니다. 이것을 무아라고 한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이다. 발을 소유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흐름만 있을 뿐이다. 이 통찰이 일어나는 순간 삶을 보는 시각이 바뀐다. 집착이 느슨해진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는가? 걷기, 명상의 또 다른 이점은 정진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정진이란 노력이다. 깨어있으려는 노력, 알아차리려는 노력. 정좌 명상을 오래 하면 몸이 굳는다. 졸음이 온다. 마음이 둔해진다. 이럴 때 걷기 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이 다시 깨어난다. 걷는다는 것은 활동이다. 움직임이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에너지가 정진력을 끌어올린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정저와 걷기를 번갈아 한다. 1시간 앉았다가 1시간 걷는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다. 걷기 명상을 일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핵심이다. 정해진 시간에만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마음 챙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윗바사나의 궁극적 목표다. 화장실 갈 때도 걷기 명상이다. 부엌으로 갈 때도, 현관문을 열 때도 모든 걸음이 수행이 된다. 설거지할 때도 알아차린다. 손이 그릇을 만지는 감촉, 물의 온도, 세제의 미끄러운 느낌, 모든 것이 명상의 대상이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다. 젓가락을 드는 의도, 음식을 입에 넣는 동작, 씹는 감각, 삼키는 느낌,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일상 전체가 수행의 장이 된다. 특별히 명상할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매 순간이 명상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어렵다. 까먹는다. 한참 걷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또 생각에 빠져 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알아차렸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깨어난 것이다. 자책할 필요가 없다. 수행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다. 딴 생각도 있는 그대로 본다. 점점 알아차림의 간격이 짧아진다. 처음에는 5분에 한 번 깨어났다면 나중에는 1분에 한 번, 30초에 한 번, 이렇게 촘촘해진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걷는 것과 알아차리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걷는 그 자체가 알아차림이 된다. 노력이 필요 없어진다.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진다. 이것을 무노력의 노력이라고 한다. 역설적이지만 수행의 깊은 경지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관찰해야 하는가? 그냥 편하게 걸으면 안 되는가? 편하게 걷는 것과 알아차리며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자동 조종 모드다. 몸은 걷지만 마음은 어디론가 가 있다. 후자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다. 몸과 마음이 같은 곳에 있다. 이것을 현존이라고 부른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현존할 때만 삶이 진짜가 된다. 생각 속에 살 때는 삶을 놓친다. 과거나 미래에 머물 때 현재는 사라진다. 하지만 발의 감각에 깨어 있을 때 나는 완전히 지금 여기에 있다. 생각이 멈춘다. 시간이 멈춘다. 그저 걷는 것만 남는다. 이 순간의 고요함, 이것이 평화다.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자. 걷기 명상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첫째, 몸과 마음이 별개라는 것을 안다. 의도는 정신 현상이고 움직임은 물질 현상이다.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둘째,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본다. 발이 저절로 움직이지 않는다. 의도라는 원인이 있어야 움직임이 일어난다. 셋째,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체험한다. 걷는 주체인 나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 그저 의도와 움직임의 연속적 흐름만 있을 뿐이다. 이 세 가지 통찰이 깊어지면 삶의 고통이 줄어든다. 왜 고통이 줄어드는가?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믿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하지만 무상과 무아를 직접 체험하면 집착이 느슨해진다. 붙잡으려던 손을 놓게 된다. 놓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직접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걷기 명상이 중요하다. 책을 100권 읽어도 한 걸음 제대로 걷는 것만 못하다. 지식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직접 경험만이 변화를 만든다.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서너 걸음 앞 바닥을 본다. 눈은 뜨고 있지만 시각 정보에 집중하지 않는다. 눈은 바닥을 보지만 마음은 발의 감각에 있다. 이것이 핵심이다. 시선과 주의를 분리하는 것. 만약 발을 직접 보려고 고개를 숙이면 목이 아프다. 그리고 발을 보는 순간 시각에 의존하게 된다. 감각으로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시각에 너무 의존한다.
보는 것으로 세상을 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더 깊은 앓는 감각에서 온다. 발바닥의 감촉, 근육의 긴장과 이완, 무게중심의 이동,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다. 느껴야 한다. 느낀다는 것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표면을 넘어 깊이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윗바사나의 의미다. 얼마나 느리게 걸어야 하는가? 정답은 없다. 처음에는 보통 속도로 걷다가 점차 느리게 한다.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느리게. 이것이 기준이다. 너무 빠르면 놓치는 것이 많다. 적당히 느려야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 어떤 수행자들은 한 걸음에 1분이 걸린다. 극도로 느리게 걷는 것이다. 그만큼 세밀하게 관찰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그렇게 느리게 걸을 수 없다. 출근할 때 그렇게 걸으면 회사에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속도를 조절한다. 집중 수행할 때는 매우 느리게 걷고, 일상에서는 조금 빠르게 걷되 여전히 알아차린다. 빠르게 걸어도 알아차릴 수 있다. 단계를 세분화하지 않을 뿐이다. 들기 옮기기 놓기를 하나로 묶어서 걷기로 알아차린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깨어 있음이다. 얼마나 느리게 걷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깨어 있느냐가 핵심이다. 질문을 던져본다. 오늘 아침 화장실까지 걸어갔을 때 몇 걸음을 걸었는가? 오른발이 먼저였는가? 왼발이 먼저였는가? 점심 식사하러 갈 때 계단을 올랐는가 내려갔는가? 그때 손은 어디에 있었는가? 주머니에 있었는가? 자연스럽게 흔들렸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몸은 움직였지만 의식은 부재했다. 자동으로 움직였을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 다음 걸음부터 깨어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일어서 보라. 천천히 일어서겠다는 의도를 먼저 알아차린다. 그리고 몸이 일어서는 과정을 관찰한다.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몸이 위로 올라간다. 균형을 잡는다. 완전히 섰다. 이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고 보았는가? 이것이 알아차림이다. 이것이 윗바사나다. 한 걸음 내딛는다. 왼발을 든다. 앞으로 옮긴다. 바닥에 놓는다. 무게를 이동한다. 오른발을 든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깨어있음을 유지한다. 이것이 수행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저 깨어있는 것이다. 이제 나에게 다시 묻는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는가? 생각 속인가 몸속인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현재인가? 발바닥의 감각으로 돌아온다. 지금 여기로 돌아온다. 이것이 귀가다.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한 걸음 한 걸음이 집으로 가는 길이다. 본래 마음으로 가는 길이다. 평화로 가는 길이다. 지금 걷는 이 한 걸음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과거의 모든 원인과 미래의 모든 결과가, 우주 전체가 이 한 걸음 안에 있다. 이것을 보는가? 이것이 깨달음이다.